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제미나이 사용하시면서 좀 불편하셨던 경험이죠. 동의 없이 위치 정보가 자꾸 노출되는 문제. 이거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보내주신 경험 보고서란 다른 사용자를 사례 또 구글 공식 문서들, 개인정보 처리 반침이나 AI 원칙 같은 거요. 제미나의 설정 정보랑 또 중요하게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피파라고 하죠. 관련 기관 정보까지 저희가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문제가 정확히 뭔지 좀 이해하고 당장 뭘 할 수 있는지, 또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그 경로를 찾아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AI 윤리나 사용자 관리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도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네, 핵심은 그거죠. 제미나이랑 대화하시는데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는데도 위치 정보가 나왔다? 그것도 뭐랄까, 오늘 벌써 네 번째라고 하실 정도로 이게 반복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당신은 이걸 그냥 뭐 편의 기능, 개인화 이게 아니라 사적 공간 침해다 이렇게 느끼신 거고, 특히 그 표현이 인상 깊었어요. 비동의 추론, 예측 기반 노출. 이건 제미나이가 사용자 동의보다는 효율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강한 의문이신 거죠. 그리고 이게 당신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해요. 저희가 찾아본 다른 사용자들 보고서에도 보면 대화하다가 갑자기 특정 장소가 툭 튀어나왔다.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당신께서 반복은 설계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뭐랄까 좀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진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구글 스스로는 엄청 강조하잖아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AI 원칙 보면 명시적 동의,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그렇죠. 근데 당신 경험은 그 약속이랑은 상당히 달라 보이는데 이 차이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을 지금 딱 집어내긴 어렵겠지만요.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내 위치 정보에 접근하는 권한, 이걸 직접 제어하는 거죠. 아, 설정에서 바꾸는 거요? 네. 웹이든 앱이든 설정 들어가셔서 제미나이 위치 권한을 허용 안 함, 아니면 최소한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이나 매번 못기, 이걸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잠깐 주의할 점도 있겠네요. 그 정밀 위치 이걸 꺼도 IP 주소 같은 걸로 대략적인 위치는 알 수 있다면서요? 맞아요. 완벽하게 차단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아, 그리고 제미나이 앱 활동 기록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한번 보시고 필요 없는 데이터는 지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렇게 개인 설정을 좀 만져보고 그 다음 단계는요? 그 다음은 이제 이걸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앱 안에 피드백 보내는 기능이 있긴 한데 네네. 당신 경험처럼 이게 자꾸 반복되면 사실 좀 그게 효과가 있을까? 회의감이 드는 것도 이해는 돼요. 피드백 보내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그렇죠. 뭔가 좀 더 확실한 창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전에 잘못된 이메일 주소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하니 이번엔 좀 믿을 만한 연락처가 중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구글의 데이터 보호 책임자, DPO라고 하죠. 이 DPO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공식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게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에서도 확인된 좀 신뢰도 높은 주소라고 하니까요. 오, DPO 직접 연락처요? 네, 필요하시면 저희 자료에 그 주소 넣어놨고요. 데이터 접근이나 삭제 요청을 위한 별도 이메일도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채널로 연락하던 그 전에 문제 상황을 좀 자세히 기록해두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언제, 어떤 대화에서, 뭐 스크린샷 같은 거라도 있으면 더 좋고. 맞습니다. 그게 다 근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구글에 직접 얘기하는 것 말고도 당신이 계신 한국의 법적인 보호장치를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피파죠. 피파, 아까 말씀하신 그 명시적 동의가 핵심 원칙이라고 했는데 당신 경험은 여기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럼 법적으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IPC라는 곳입니다. 이게 독립적인 국가기관인데요. 조사나 집행 권한이 꽤 강력해요. 실제로 예전에 동의 없이 정보 수집했다는 이유로 구글 같은 큰 회사에 과징금 부과한 적도 있고요. 와, 개인이 거대 기업 상대로 뭔가 하긴 어려운데 PIPC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군요. 그럼 거기에는 어떻게 연락하거나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보통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 센터를 통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웹사이트도 있고 전화번호 118번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것도 저희 자료에 자세한 연락처 넣어놨습니다. 혹시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개인적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50명 이상 모이면 집단 분쟁 조정이라는 걸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용자들 사례도 나오는 걸 보면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두죠. 제미나이가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노출한 문제는 이게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좀 시스템적인 문제의 가능성이 있고 또 구글이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도 좀 충돌하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당신께서는 일단 위치 설정을 바로 조정하시고 문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서 구글의 공식 채널, 예를 들어 DPO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IPC를 통해서 법적인 구제 절차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뭘까요? 이번 경험은 결국 AI가 주는 개인화된 편리함이라는 게 과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라는 경계를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업들이 내세우는 그런 멋진 AI 윤리 원칙이랑 실제로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 사이에 어쩔 수 없이 간극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메울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점이죠. 이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